안녕하세요. 주말엘라의 도전 최기훈입니다. 이 바야흐로 여성 시대라고 합니다. 사회 각종 영역에서 이미 여성들은 남성의 권역을 추월을 했다거나 역전을 하고 위기감을 준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여성이기 때문에 일자리 때문에 남성보다 더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하면 여성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 수 있을까? 오늘 이 멘토링 시간을 통해서 한번 저희가 속속들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에게 또 힘을 주실 소중한 두 분 자리에 모셨습니다. 우리 조은우 컨설턴트, 이혜영 캐스터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조은우 여성 코리어 코치께서는 그렇죠. 여성 멘토링, 여성 멘토를 통해 우리 준마렐라들이 과연 얻을 수 있는 게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평상시에 강의도 많이 하시잖아요. 네, 우선 이 멘토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얘기를 하잖아요. 이 멘토에 대해서 우리가 뭘 배울까를 생각해 보면 그 백범 김구 선생이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다고 그래요. 눈길을 함부로 걷지 마라. 내 뒤에 오는 이의 이정표가 되리니라는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죠, 들어봤습니다. 즉 누군가가 먼저 걸어간 그 길은 뒤에 오는 사람한테는 이정표가 되어줄 수 있다라는 건데요. 바로 지금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멘토라는 존재들이 아마도 그런 이정표 역할을 해주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요즘 시대 같은 경우가 우리 여성들한테는 아주 전환기인 것 같아요. 여성들이 어떤 사회적인 역량이나 지식 역량은 매우 늘어나서 머리는 대학생인데 사회 구조가 아직은 그걸 다 받쳐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몸은 초등학생인 이런 약간 불완전한 상태에 지금 살고 있는 여성들이다 보니까 이 전환기의 간극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느냐가 제가 볼 때는 우리 여성들이 많이 고민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봤을 때 이 먼저 앞길을 걸어간 우리 멘토들이 어떻게 그 간극을 극복했나 이런 점을 조금 속속들이 봐주시면은 우리가 배울 점이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가 오늘 방송 여기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말씀을 다 해주셔갖고 제가 끝멘트까지 다 했네요.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김구 선생님이 하신 말씀, 그래요. 준비하신 내용인가요, 원래? 평소에 늘 생각하고 저 스스로 되뇌었던 그래요. 말이었죠. 역시 조은우 커리어 코치가 있어서 더욱더 든든하지 않나 싶습니다. 자, 우리 이혜영 캐스터, 오늘 여성 멘토링 코너에서 아주 특별한 시간을 또 준비하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주말엘라 도전이 뽑은 여성 멘토 베스트 5를 선정을 해보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여성이 행복하고 또 성공할 수 있을지 여성 멘토들의 노하우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과연 어떤 분들이 대한민국, 저희 주말엘라에서 뽑은 대한민국 여성 멘토 베스트 5 으로 선정이 되었는지 너무너무 궁금해지는데요. 오늘도 바로 달려가 보도록 시작하겠습니다. 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엘라의 도전, 고! 네, 주말엘라의 도전이 선정한 대한민국 여성 멘토 베스트 5 저희가 오늘 준비를 해봤는데요. 어떻게 5위부터 한번 알아볼까요? 네, 5위에 세 분이 총 선정이 되었는데요. 네네. 이 중에서 오늘 주말엘라 도전이 한 명을 대표적으로 선정을 해보았습니다. 바로 황정아 한국천문연구원 선임연구원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황정아 선임연구원이 뽑힌 이유가 뭘까요? 저희가 선정한 이유가. 혹시 두 분 90년대 인기를 끌었던 카이스트 드라마 기억하세요? 알죠. 네. 카이스트 알죠. 바로 공대생의 애환을 담은 드라마였는데요. 그렇죠. 바로 황 선임연구원이요. 이 드라마의 실제 주인공이라고 합니다. 거기서 누구 역할을 하셨을까? 바로 여주인공을 담당을 했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2007년에 한국천문연구원에 들어오셔서요. 북극 항로 우주 방사선 예보 모델을 개발을 하면서 연구와 사업으로 인정받은 여성 과학자입니다. 그렇군요. 그런 그녀가 연구실에서 벗어나서 멘토링에 참여를 하니까요. 네. 여기저기서 멘토링 요청이 쇄도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한국천문연구원 이외에도 여성과학기술인 지원센터에서 온라인 멘토링과 멘토링 레터를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멘토링은요, 온오프라인은 물론 SNS와 카카오톡 등 삶의 전 부분에 대해서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이런 변화에는 가슴 아픈 사연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어떤 사연인지 일단 궁금해지고요. 그렇다면 이분이 지금 온라인을 통해서 누구 대상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문의하시는 모든 분들께 답변해드리는 대단하시네요. 굉장히 활발하게 그렇죠?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바로 지난 3월에 직장 내 동료이자 또 멘티이면서 학교 후배이기도 했던 직원이 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나서 직장은 직장대로 또 육아는 육아대로 참 힘들구나라는 데에서 공감을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는요, 이제 가벼운 마음으로 멘토링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멘토링을 대하는 시각이 많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한국 여성과학기술
지원센터 멘토링 렉터는요, 초기에는 이공계 희망 학생들을 대상으로 공부나 취업 등에 대해서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이 주를 이뤘는데요. 네네. 그러나 올해부터는 이른바 경력 단절과 또 경력 복귀와 관련된 아줌마 멘티에 대한 멘토링이 실시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하긴 90년대 때 저희가 많이 보던 카이스트라는 드라마의 주인공이시면 맞죠? 지금은 2013년이니까 이제 2014년을 향해 가고 있으니까 약 한 14년 전이지 않습니까? 오래됐네요. 오래됐습니다. 네, 그렇죠. 이렇듯 그녀는 대중과 또 사회와 네. 소통하는 과학인이자 또 멘토링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네네. 이런 그녀의 적극적인 멘토링을 수행한 점이 공로로 인정이 되어서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상인 올해 멘토상을 수상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그녀가 이 멘토링을 하면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네, 우선 이 연구원께서는요, 네. 새 아이를 키우면서 일과 육아를 병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 가족이나 직장 내에서 전쟁터였겠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자신의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이런 얘기를 좀 하셨더라고요. 네. 우선은 우리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분들은 일과 삶의 균형을 잘 유지하는 것이 이 무엇보다도 워킹맘들에게 주어진 핵심 과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고요. 그러면서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게 되면 다른 한쪽에서 펑크가 날 수 그렇죠, 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삶의 균형 감각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많은 그 워킹맘들이 슈퍼맘 콤플렉스에 시달리고 있잖아요. 네네. 뭐든지 다 완벽하게 해내야 그렇죠. 돼. 이런 것들이 어떤 극도의 스트레스를 또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다 잘하려고 하지 말고 중요한 일 그리고 시급한 일 이런 걸 따져서 네. 적절히 자신의 시간을 배분해서 활용할 수 있는 것 그런 것들이 너무 아등바등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조언을 하고 있네요. 그렇군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얘기도 해준 적이 있습니다. 네. 맡은 역할이 우리가 좀 더 먼 곳을 내다봐야 되는 역할들인 거죠. 그래서 너무 단기전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장기전으로 게임을 임하겠다라는 생각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여기서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사실은 일과 가정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는 것 자체가 사실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요. 이 두 분은 아직 미혼이신데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은우 커리어 코치 같은 경우는 네. 일과 가정 두 마리 토끼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 어떤 방법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우선은 우선순위를 좀 정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아까 이 연구원도 그랬잖아요. 중요한 일과 시급한 일을 나누는 게 좋다라고 했을 네네네. 때 만약에 결혼을 하게 되면은 육아를 하는 것이 그때 당시에는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거기에 두어서 모든 에너지를 쏟을 예정이고요. 어느 정도 자리가 잡혔다면 그 다음에 우선순위는 저의 일이 될 거기 때문에 그 다음으로 집중해서 넘기도록 하겠죠. 역시 어떤 질문을 해도 그냥 답변이 거침없습니다. 우리 혜원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중에 네. 어차피 혜원 씨도 이제 결혼을 네. 또 하실 거고. 저는 첫 그렇다면, 번째는 네. 아이고요. 네. 두 번째는 일이고 세 번째가 남편입니다. 잠깐만. 그러면 남편은 도대체 혜원 씨에게 어떤 존재인가요? 그렇죠? 남편은 이미 다 성장을 했으니까 그렇군요. 네. 아, 제가 저는 열심히 1위가 사는 걸로. 남편입니다. 아, 그래요. 네, 알아주세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게 저는 아직 두 분- 결혼을 안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의 이제 연령을 대비해서 보니까 네. 나올 수 있는 답변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 해봅니다. 자, 좋습니다. 자, 준마렐라의 도전이 선정한 대한민국 여성 멘토링 베스트 5 저희가 알아보고 있는데요. 5위에 이어서 4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위입니다. 네, 4위에는요. 청소년 희망 멘토로 나선 서수민 개그 콘서트 PD가 올랐습니다. 네, 그렇군요. 개그 콘서트, 그렇죠? 자주 보실 것 같은데요. 그렇죠, 개콘. 네. 우리 개콘에 나오는 유행 하나씩 보여주시죠. 와, 고객님 많이 당황하셨어요. 당황하셨어요. 혜원 씨. 제가 개콘을 잘 보질 않아서요. 그렇군요. 역시 이렇게 대답하실 줄 없을까요, 알았습니다. 네. 저는 그래요. 글쎄, 막 갑자기 또 생방송 중에 여쭤보니까 저는 당황하셨어요밖에 기억이 안 네, 나네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거 있잖아요. 어울리는 거. 이거. 예, 이거 잘하실 것 좋습니다. 같은데. 자, 개그 콘서트 많은 우리 시청자분들이 사랑을 해주시고 계시는 그런 코미디 프로가 아닌데 4위에 뽑혔습니다. 서수민 PD가. 네, 그 선정 이유는요. 네. 서수민 PD는 KBS 입사 당시에 유일한 홍일점이었다고 합니다. 예능국에서요. 남성 위주의 방송국에서 살아남을 방법을 찾다 보니까요. 바로 욕이었다고 합니다. 욕이요? 네, 그렇습니다. 그녀는요, 이런 말을 자주 들었다고 합니다. 곱상하기만 한 여자애가 뭘 알겠냐면서 그냥 교양국으로 보내줄까라는 말이 제일 듣기 싫었다고 합니다. 자존심 상했던 네,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때만 해도 그저 나만 잘하면 된다, 내가 잘났다는 것을 보여주자라는 생각이었는데 그게 아니었다군요 하면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의 눈높이에서 그들이 나를 편하게 대하게끔 하자는 생각으로 네. 욕을 연습해서 한번 써먹었는데 네. 그 결과가 대성공이었다고 합니다. 욕을 연습을 했다. 네. 이게 참 기발한 발상이기도 하고 좀 너무 좀 무지한 발상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네, 그렇죠. 그렇죠. 그만큼
그만큼 그쪽 세계가 거칠었다라는 얘기일 네,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이 욕을 연습해서 사용을 하고 나니까요. 제 완전 남자래라는 반응까지 왔다고 합니다. 네. 그 후 그렇게 예능 프로그램에서 연출을 시작한 서 PD는요. 2013년에는 폭소클럽, 네. 2005년에는 비타민, 또 2009년에는 스펀지 등을 통해서 현재는 개그 콘서트 연출을 맡고 있고요. 청소년들부터 어린이들이 더 좋아하는 개그 콘서트를 만들게 된 비결을 공개를 했습니다. 네, 어떤 비결일까요? 네, 바로 욕까지 배워가면서 자리를 잡고 나니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조금씩 시도를 해볼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남성 위주의 개그나 아이들을 겨냥한 코미디에서 내 또래의 아줌마들이 공감할 수 있는 개그를 넣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조금 마음이 조금 씁쓸해지는 것 자체가 남성분이었다면 사실 그렇게 욕까지 연습을 하면서 도전을 하실 필요는 없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네. 그런 면을 보면 조금 씁쓸함도 느껴집니다. 네, 하지만요. 그렇죠? 네. 어떤 여성 PD이기 때문에 또 가능했던 점이 이 여성이 공감할 수 있는 개그를 넣을 수 있었는데요. 뭐 예를 들면 생활의 발견이나 애정남 같은 이제 개그맨들의 특징과 분석을 통해서 적재적소에 배치를 해 그 결과 10대 청소년들의 팬은 좀 잃었지만 어른들이나 더 나아가서는 국민이 공감을 하는 프로그램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요. 대단합니다. 그렇죠. 네. 이 노력도 솔직히 좀 대단하고 그리고 또 어차피 방송 세계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조금 그쪽 그리고 특히 개그맨들이 하는 쪽은 그 어디보다 좀 거칠고 많이 좀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대단하다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주말엘라 분들이 우리 서수민 PD에게 어떤 멘토링을 바랄 수 있을까요? 네, 우선 앞서 우리 소개해 주신 것처럼 네. 자신이 잘할 게 뭐가 있을까를 고민을 해봤다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욕을 준비했다라고 했는데 그분한테 배울 수 있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자신의 강점을 찾아서 7.8기를 할 수 있는 거를 배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나 이제 이 서수민 PD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개그맨에게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 네. 이런 점을 어떤 얘기를 해줬냐면요. 모두들 똑같은 스펙과 똑같은 이력서를 준비하는 젊은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럴 때 개그맨들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캐릭터가 뭔지를 개발을 해서 그게 이루어질 때까지 7.8기로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는 그 모습, 그런 모습을 개그맨한테 배울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 주말엘라 분들도 모두가 똑같은 거에 같이 끼려고 하시기보다는 내가 잘할 수 있는 강점이 뭘까, 맞아요. 그걸 한번 찾아서 포기하지 않고 밀어붙이는 이러한 뚝심 그리고 강점 경영, 이게 더 배울 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저희가 늘 항상 그냥 보던 개그 콘서트였는데 또 이렇게 말씀을 듣고 보니까 개그 콘서트라는 프로그램을 대하는 저의 어떤 태도도 좀 달라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합니다. 그렇죠? 네, 실제로 저가 이제 강의를 할 때요, 네네. 이런 뭐 개그 콘서트나 무한도전이나 이런 프로그램들의 캐릭터를 가지고 리더십 쪽으로 제가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네. 그들이 어떤 단순히 웃기는 것처럼 보이시지만요, 그 치열한 그래요, 연예계 맞아요. 생활에서 오랫동안 생존할 수 있다라는 거는 그들만의 숨겨진 노하우와 끊임없는 노력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리얼하게 모든 것을 하는 거 보면요. 연습량도 상당할 그럼요. 것 같습니다. 그럼요. 맞습니다. 충분히 배울 점이 많아요. 자, 앞으로 그러면 조은우 우리 커리어 코치께서 어떤 강의를 하실 때 무한도전하고 개그 콘서트 이외에 이제 주말엘라의 도전을 강의의 주제로 삼고 이들이 얼마큼 치열하고 얼마큼 열심히 준비를 하는지, 이들이 얼마큼 우리 주말엘라들을 위해서 힘을 주는지 뭐 이런 것도 강의 내용에 좀 포함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참고해서 꼭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말엘라의 도전이 선정한 대한민국 여성 베스트 5 저희가 알아보고 있는데요. 이어서 3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위입니다. 네, 4위에는요, 제17회 여성 경제인 날 기념식에서 금탑 산업 훈장을 받은 박영숙 세영 대표가 꼽혔습니다. 오, 훈장. 일단 어떤 일을 하셨길래 금탑 산업 훈장을 받으셨는지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네, 금탑 산업 훈장은요, 정부가 수여하는 산업 훈장 중에서 최고 등급인데요. 네. 세영의 박영숙 대표가 이 금탑 산업 훈장을 받으면서 도내 여성 기업인 가운데 처음으로 수상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박 대표는요, 수출 7천만 달러를 달성을 했고요. 전자제품의 모터 제어와 디스플레이 제조 분야에서 국내 점유율 1위를 차지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네. 또 최근에는 4년간 수출 실력이 430%의 성장을 이뤄냈고 글로벌 경영의 토대를 마련을 했고 또 전체 근무자 중 67.2%를 여성 근로자로 채우는 등 고용평등까지 실현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요. 말로만 듣던 여성 CEO입니다. 여성 대표. 근데 이 분야 자체가 전자, 전기 뭐 이쪽 분야예요. 이쪽은 네. 사실은 말은 좀 세밀하고 이래야 될 것 같지만 의외로 좀 굉장히 거칠거든요. 그리고 그렇습니다. 뭐 금속 쪽에 속하기 때문에 일하시는 모든 대부분들이 사실은 남성분이었을 거고요. 그렇죠? 네. 근데 이런 분이
그래서 처음으로 네. 또 여성 처음으로 수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 근데 정말 대단하다는 말밖에 나올 수 없는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성 기업인에게 배울 수 있는 점, 어떤 점을 배울 수 있을까요? 네, 우선 이분이 이제 여성으로서 이제 창업을 해서 창업 시장에 뛰어드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에 갈수록 이런 여성들이 창업 시장에 뛰어드는 경우가 참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특히 이제 IMF 이후로 어떤 가계의 보탬이 되기 위해서 창업 전선에 뛰어든 경우가 참 많았었고요. 네. 그 외에는 직장 생활을 너무 오래 하다 보니까 내 일이 하고 싶어서 창업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 그 외에 이제 자신의 역량을 별도로 또 개발을 하고 싶어서 창업하시는 분들, 이렇게 많은 여성들이 창업을 희망을 하시고 있는데요. 네. 일단 이 기술 분야에서 창업을 해서 그 훈장까지 받으신 분들한테 한번 배워볼 점은 창업 시장에 뛰어드는 게 여성의 장점과 강점이, 그러니까 강점과 약점이 있겠죠. 네. 강점은 우선 여성으로서의 그 부드러운 면, 그래서 고객을 응대하고 또 구성원들을 부드러운 리더십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렇죠. 강점은 있습니다. 네. 하지만 단점이 있어요. 단점은 네트워킹력이 약하죠, 우리 여성들은. 남성들은 웬만한 모임을 다 그렇죠, 가지잖아요. 그렇죠. 뭐 군대 동기, 무슨 동기 해서 그 네트워킹을 통해서 서로 정보를 주고받고 또는 영업도 하고. 그렇죠. 남성분들은 네. 주변의 친구 자체가 비즈니스에 대한 인맥이라고 맞습니다. 생각을 합니다. 네. 여성분들은 그렇지가 않은 것 여성들은 같고요. 그렇지가 않아요. 네. 특히나 그 어떤 아이를 낳고 나서부터는 거의 교류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를 가져서 정보를 얻고 자신의 역량을 넓히는 거에 아주 취약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창업적으로 눈을 돌리려고 하시는 분들은 그런 쪽으로 네트워킹의 장을 활발하게 가질 수 있도록 좀 관심을 기울이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훈장까지 받으신 이분 같은 경우는 기술 영역이니까 네. 얼마나 전문적으로 공부를 그렇죠. 많이 하셨겠어요. 저는 여성들이 앞으로 너무 부드러운 거 이런 거 가지 마시고요. 전문성으로 승부를 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가만히 보니까 사이에 서수민 PD나 지금 네. 3위를 차지한 우리 대표님이나 이 두 분의 공통점이 굉장히 강한 카리스마라는 어떤 공통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개인적으로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그 두 분은 만약에 지금 직업이 아니라 새로운 직업을 선택을 하실 때 창업이라는 직업이 자기의 어떤 계획 속에 포함이 되어 있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사이에 몇 번 제 개인 사업자를 내서 창업을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운영을 하고 말아먹고 다시 또 다른 거 하고 말아먹고 말아먹고. 적절한 방송 표현이죠. 네, 좋습니다. 참 방송 용어 적절한 네네. 거죠. 네네. 네. 그렇게 하고 지금도 역시나 또 다른 걸 준비하고 있습니다. 혜원 씨는 지금 좀 안정적으로 뭐 아나운서 일을 하고 계시는데 네. 그렇다면은 뭐 본인이 창업에 대한 계획 한번 꿈꿔볼 수 있을까요? 저는 사실 맛있는 맛집에 갈 때마다 레스토랑을 경영해보고 싶습니다. 네. 그냥 그 막연한 창업에 대한 계획이네요. 좋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그래요 창업을 한 여성 기업인에 대해서 기업인이 3위를 차지했는데요. 다음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니까 정말 대단하다는 말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말엘라의 도전이 선정한 대한민국 여성 멘토 베스트 5 저희가 알아보고 있는데요. 이어서 2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위입니다. 네, 준마렐라 도전이 선정한 대한민국 여성 멘토 베스트 5의 2위는 여성가족부 수장인 조윤선 장관이 선정되었습니다. 장관이 2위를 차지하셨네요. 네. 이제 기훈 씨가 좋아하시는 미인이세요, 굉장히. 미인이시 네. 그렇죠. 근데 어리지 않아서 아마 안 좋아하실 거예요. 아니, 네, 저를 어려야 돼요. 이상한 파렴치범으로 보시는데 전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 일을 똑부러지게 하시니까 그 점을 네. 굉장히 높이 평가하는 그 정도입니다. 계속 네.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조윤선 장관은 화려한 스펙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국내 최대 로펌 회사죠. 김앤장에서 변호사 생활을 했고요. 네. 또 시티은행의 부회장을 거쳐서 18대 총선에서 새누리당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을 했습니다. 그 후에 최장수 대변인으로 활약을 하면서 지난 대선과 인수위에서도 대변인을 맡아 박근혜 대통령의 그림자 수행을 하기도 했는데요. 정말 스펙이 화려하네요.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또한 조 장관은 이른바 엄친딸입니다. 네, 앞서 언급한 경력뿐만 아니라요. 학력은 서울대 외교학과를 졸업을 하셨고요. 네. 또 미국 컬럼비아대에서 법학 석사를 마치셨고 재력도 상당하시고요. 거기에다 미모까지 뭐 하나 빠지는 게 없습니다. 하지만 부러움과 시기의 대상이 될 수도 있지만요. 그렇죠. 그렇죠. 원래 이 나온 돌이 먼저 망치를 맞는다고, 모난 돌이 망치를 먼저 맞는다고, 네. 너무 남들보다 뛰어나면은 무엇인가 맞기 마련입니다. 네, 하지만요. 뛰어난 친화력으로요. 중화제 역할을 해서 어. 상당히 인기가 좋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이런 분들은 힘든 일이 없을까요? 이렇게 그냥 평탄하게 쭉 달려가시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런 그녀도요. 여성이자 엄마로 크게 고쳐
고초를 겪었다고 하는데요. 오죽하면 다시 태어난다면 곤충이라도 좋으니까 수컷으로 태어나고 싶다라는 발언까지 했다고 합니다. 거치네. 이 표현도 방송용으로 뭐 적절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요. 네. 굉장히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스펙을 갖고 있어도 나름대로 힘들어하는 고심이 있군요. 네, 또한 이러한 고충을 겪었기 때문에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 이 땅의 여성들 또 엄마들의 고충을 덜어주는 게 여성 의원의 숙제 같다는 얘기까지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렇군요. 모두가 부러워하는 우월한 스펙을 갖고 계신 장관입니다. 그렇죠? 네, 근데도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로서는 역시 힘든가 봐요. 네? 어떤가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앞서서 그 조 장관의 말에 크게 공감하는 게 저도 다음 생에는 꼭 수컷으로 태어나고 아이, 싶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왜? 곤충 말고 전 인간으로요. 저는 다음 생에요. 여성으로 한번 태어나보고 싶은 생각이 사실 있긴 있어요. 그럼 저희 둘이 한번 바꿔서. 아니요, 그러고 싶지는 않고요. 어쨌든, 예, 말씀 좀 계속 해주시죠. 예, 그래서 이제 그분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런 얘기를 하셨겠어요. 그죠? 그래서 네. 변호사 때나 지금 장관을 할 때나 두 아이를 키우면서 집안일과 그 바깥일을 다 병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번에 이제 여가부 장관이 되면서 집중할 그 정책을 이쪽으로 꼽았는데요. 일과 가정을 양립하는 것, 그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고요. 그래서 이제는 일하는 엄마 대신에 국가가 엄마가 돼줘야 한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만큼 좀 더 국가가 사회와 우리 여성들을 위해서 실질적인 뭔가를 해주기를 큰 기대를 가지고 바라고 있고요. 특히나 여성으로서 말보다는 행동으로 표현해주는 그러한 역량을 보여주기를 한번 기대를 해봅니다. 네. 누구나가 다 부러워하는 최고의 스펙과 재력을 갖고 계시고 최고의 명예들도 갖고 계신 분조차도 엄마로서는 굉장히 힘들어한다는 모습을 보면서 좀 굉장히 참 우리나라의 주마렐라 분들 특히 우리 엄마들은 정말 힘들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는데요. 혜원 씨는 어떠세요? 다시 태어난다면 네. 혜원 씨도 남자로 한번 태어나보고 싶으세요? 저도 다음 생에는 사나이로 한번 태어나서 네. 많은 여성분들과 데이트를 좀 하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그 이유 때문에 태어나시고 싶다라면 뭐 동의합니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가 이렇게 해서 지금 대한민국 주마렐라의 도전이 선정한 대한민국 여성 멘토 베스트 5를 알아보고 있는데요. 지금 2위까지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2위가 장관이 차지를 했으니까 1위 어느 정도 대충 예측이 되는데요.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입니다. 네, 다들 예상대로요. 주마렐라 도전이 선정한 대한민국 여성 멘토 베스트 5의 대망의 1위는 대한민국 최초 여성 대통령,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 선정되었습니다. 네, 헌정사상 첫 여성 대통령입니다. 그렇죠. 박 대통령의 여성 리더십. 그래요. 대통령이란 위치까지 가기 위한 그의 리더십 정말 만만치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보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박 대통령은요, 남성적인 강인함과 또 여성적인 부드러움이 공존하는 경우가 또 아닐까 싶은데요. 허스키한 목소리와 바지 정장 차림, 또 단호한 어법 등에서 느껴지는 남성적인 강인함과 또 올린 머리와 다소곳한 자세, 또 수줍은 미소 등은 여성적인 부드러움을 함께 느낄 수 있는 인물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러나 정치는요, 지금까지 보여준 박 대통령의 성향은 중성적이라는 평가가 많이 있는데요. 네. 어떤 면에서는 오히려 일반 남성 지도자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외교 전문지 포린 폴리시는요, 박 대통령을 전 영국 총리인 마거릿 대처와 함께 전통적 성향의 여성 지도자로 분류하기도 했는데요. 이들은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여성 리더들로 여성성이나 여성주의에 이슈와는 무관하게 지도자의 자리를 획득하고 네. 또 정책을 집행해 나간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나 21세기 들어서는요, 부드러움과 통합, 또 조율, 섬세함, 이런 감성 등이 강점인 여성 리더십이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네. 여성성을 무기로 국정을 성공적으로 이끈 여성 지도자들이 세계적인 흐름을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요. 이 남성분들의 어떤 강함에 대한 뭐 정치를 이끄는 지도자의 어떤 카리스마나 뭐 리더십이 있다고 한다면 여성은 그거를 아우를 수 있는 부드러움과 네, 그리고 통합 그렇습니다. 뭐 이런 느낌의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이 좀 강점으로 부각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계속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도 있고요. 네. 또 미첼 바첼레르 칠레 전 대통령 등의 성공한 여성 정치자들을 보면요, 통합과 경제 능력, 도덕적 분야에서 남성보다 우월성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박근혜 대통령, 대한민국 대표 여성 멘토임은 저희가 뭐 부정할 수 없는 뭐 현실적인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마렐라 분들께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배울 수 있는 점, 어떤 점을 꼽을 수 있으실까요?
네, 우선은 그 1위 발표가 될 때 네. 전 내심 제가 뽑힐 거라고 기대했는데 안 돼서 참 안타깝네요. 우리 가끔 그런 네. 분들도 많이 계세요. 본인이 뽑히실 거라고 예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뭐 어쨌든 1위는 박근혜 대통령이 뽑히셨습니다. 그렇죠. 네. 이분한테 저희가 배울 점은 여러 가지가 있긴 하겠지만 우선은 지금 우리 사회가 여성이 대통령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지 못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어떤 도그마를 깼다라는 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중요한 의미인 것 같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여성으로서 대통령의 자리에 오르기까지는 수많은 어떤 역경이나 한계를 극복해냈어야 그럼 되죠. 저희가 뭐 산 증인이시죠? 그렇죠. 저희가 아마 다 보고 다 보고 자라왔으니까요. 있었으니까.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다른 건 다 제쳐두고요. 그분한테 우리가 배울 점이라고 한다면 목표에 집중하는 힘. 그래서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시간이 얼마가 흐르건 어떤 일이 있건 포기하지 않고 그 무엇이든 해내는 그런 노력이죠. 그런 끈기, 그런 목표에 집중하는 힘만큼은 정말 배워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저는 예전부터 예전부터는 아니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헌정사상 첫 여성 대통령이 된 다음부터 정말 늘 항상 궁금했던 게 있습니다. 여성 대통령이 되어서 좋은 점 혹시 느끼시는 거 있으실까요? 우리 조은우 코치? 우선은 모두가 기대를 많이 했었죠. 그러니까 투표할 때 어떤 여성, 20대 여성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들어봤습니다. 네. 이분을 뽑겠다. 왜냐? 여자가 한 번은 대통령이 돼봐야지. 라는 어떤 막연한 기대감, 여성이 대통령이 되면 모든 게 다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선은 양성평등이 좀 더 이루어지고 여성이 사회적으로 인권이 좀 더 대우를 받으면서 특히나 일과 직장을 이렇게 양립할 수 있는 거에 있어서 국가가 좀 시스템적으로 마련을 해줄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죠. 그분이 여성으로서 그런 부분을 좀 더 한 번 더 고려해져서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조금 우려가 되는 점은요. 아직 우리 사회가 초등학생 몸이라는 점이 여성 대통령으로서 부각시켜주는 것이 패션 외교밖에 없죠. 요즘에 보시면 네. 다른 해외의 어떤 대통령들이나 총리들은 패션으로 부각을 시키지 않는데 오직 우리나라 사회는 좀 패션으로만 힘을 부각시켜주는 것 같은데요. 네. 여성으로서 그 점도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그분이 하시는 일들, 잘한 점과 고쳐야 될 점들이 있는데 네.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우리가 사회가 좀 집중을 해준다라면 여성들의 인권이 그렇게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좋습니다. 그래요. 오늘 이렇게 해서 저희 대한민국 준마릴라의 도전이 뽑은 대한민국 멘토, 여성 멘토 베스트 5를 저희가 알아봤는데요. 뭐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아이에게도 3살짜리 아이에게도 배울 것이 있다. 뭐 저희가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이러면서 참 역시 우리가 뽑은 베스트 5의 멘토들에겐 참 배울 것이 많다라는 생각 다시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 혜원 씨는 멘토가 있으세요? 본인이 아닌 네. 롤모델이라든지? 네, 제 멘토는 부모님입니다. 어떻게 부모님. 보면 저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계시는 분이기도 하고 또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고 하잖아요. 제가 가장 큰 힘이 되는 부모님이 제 그래요. 멘토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멘토가 없으신 분들이 아버지 얘기하고요. 부모님 얘기하시는데 근데 저는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는 게요. 네. 가장 많은 영향을 어릴 때 이제 미치는 존재가 부모님이잖아요. 그럼 네. 우리 조은우 코치는 멘토가 네. 있으세요? 물론 있죠. 근데 약간 말씀에 마저 해드리면은, 그래요? 근데 요즘 아이들이 어려운 일 있으면 가장 말하기 싫은 존재가 부모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만큼 부모님을 멘토로 여기지 않는 게 너무 안타까운 것 뭐 두 같고요. 분이 가족 관계도 아니신데 굉장히 네. 포장을 해주시네요. 저 알겠습니다. 같은 경우는 네. 그런 말, 아까 어린아이한테도 배울 게 있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렇죠. 저 또 좋아하는 말이 삼인행이면 필요아사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 사람이 걸어가면 그 속엔 반드시 나의 스승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누구를 만나건 그 사람한테서 어떤 점이든 배울 수 있는 게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저는 만나는 모든 사람이 멘토라고 여깁니다. 네, 그렇군요. 조은우 여성 커리어 코치에게 맨 마지막으로 우리 주마릴라 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을 드리려고 했는데 다 하셨어요. 아, 그렇군요. 그렇죠? 네. 또 할 말 있으시면 한마디 해주시기 제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약 한 15초 정도 드리겠습니다. 15초 말씀하시죠. 재주세요. 네. 저 그런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일과 그 가정을 양립하는 게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걸 한번 우리가 모토로 삼아보면 어떨까 싶어요. 1일신, 5일신. 매일매일 조금씩만 나아지자. 너무 한 번에 큰 스텝을 가려고 하지 마시고요. 조금 어제보다는 오늘 내가 조금 나아진다라면 끊임없이 그 노력만 하신다면 언젠가 나에게 기회가 찾아올 거라고 믿습니다. 그때 그 기회를 잡으세요. 네. 공감되는데요. 네. 크게 공감됩니다. 그렇죠. 네. 오늘 정말 즐겁고 유익한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금요일의 도전 여성 멘토링 시간. 오늘 저희가 이렇게 여성 베스트 5로 멘토 베스트 5로 저희가 준비를 해봤는데요. 정말 알찬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오늘 또 좋은 얘기 해주신 두 분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준마렐라의 도전은 여기까지입니다. 언제나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저희를 지켜봐 주셨는데요. 아쉽게도 오늘이 저희 준마렐라의 도전
마지막 방송입니다. 이런 거 안 나오시나요? 네, 아시게도. 그렇습니다. 이 모든 일에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듯이요. 저희도 오늘 여기서 일단 인사를 드리지만요. 저희는 항상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다라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준마렐라의 도전 여기서 끝나지만요. 우리 준마렐라 분들의 도전은 영원히 계속되길 바라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시청해주시고 사랑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오늘은 다 같이 구호를 다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그렇죠? 괜찮죠? 네, 도전을 다 같이 외쳐. 될까요? 네? 연습 한 번만 연습 한번 연습 없이 그냥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에 좀 더 알찬 모습으로, 좀 더 새로워진 모습으로 다시 찾아뵐 것을 인사드리면서 여기서 이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모든 준마렐라를 응원합니다. 준마렐라의 도전!